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방금 전편에서 그 사후적 경합범하고 그 포괄일자에 관해서 조금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는 지금 이제 상담건 실제로 일처리도 잘 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요 맨 처음에 사실관계를 맨 처음에 접했을 때는 제가 포괄일자라는 거를 생각 못하고 그 사후적 경합범이 아닌가, 그래서 약간 감염받을 수 있을 만한 사유로서 그냥 기소유예 같은 거를 노려봄직하다, 아니면은 약식을 받더라도 좀 더 감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만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호법익이 하나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의 행위로도 평가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검토했더니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변호 의견서를 써서 실제로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불송치가 됐던 케이스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은 약품을 인터넷에 올려 팔다가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해서 벌금 맞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인터넷에 올렸던 거를 마저 지우지 못하고 있다가 또다시 고발당했다는 겁니다. 거듭 처벌될까봐 두려워 징역 가는 거 아니냐고 계속 물어보기도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뭐라고 썼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변호 의견서 보면 사건은 약사법 위반 피의자 땡땡땡, 위 피의자는 2020년경부터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일정 기간 판매를 알선하였다. 이 약품입니다. 약품. 그러니까 약사법 위반이라는 건데, 맨 처음에는 타인 명의로 한 거는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되냐, 이런 취지의 질문도 있었긴 했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그 민사적이면은 모를까, 이 형사법적인 거는 행위자만 늘 규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 명의로 한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수사 대상이 당연히 됩니다. 어쨌든 적발다여서 2024년에 1월경에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걸 증인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같은 취지 광고를 두어 차례 게시했고, 근데 이 다른 광고글은 삭제하지 않고 있어서 똑같은 사유로 또다시 고발을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대법원 판시를 한번 봤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호법익이 동일한지 여부를 한번 그 판례 해석을 보기 위해서 이걸 찾아봤는데 바로 찾아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약사법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장에서 수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하에 일정 기간 계속해서 행했고 피해 법익도 동일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된다. 그러면서 약사법의 관련 조항 취지는 이렇게 약사 자격 같은 거 없는 사람이 이렇게 판매하면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법익이 여러 명이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보호법익은 결국에는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도 외견상 별개의 행위로 보일 수는 있겠고, 적용법조가 좀 다른 것에 관한 판시긴 하지만은, 왜냐면은 이 사례가 문제된 경우에는 알선 판매업이었거든요. 요거는 조금 아마 달랐던, 적용법조가 달랐던 판시였을 겁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결국엔 중거법이 보호하고자 하고 있는 보호법익은 단일하다. 그리고 범위도 같다. 시기적으로도 같은 시기다. 그래서 포괄일죄를 앞서 약식명령 받은 것과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포괄일죄니까 형사법 모에 의해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 사유가 된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불송치가 떨어졌어요.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그래서 에필로그를 잠깐 하자면은, 이처럼 이렇게 죄수 문제만 딱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제 다른 쟁점도 있고 다른 변론할 거리, 아니면은 최소한 다른 변론할 거리라도 있는데 그중에 죄수도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이런 케이스들만 있지, 이렇게 딱 죄수만 한 경우,
그래서 이거 굉장히 빨리 일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 아마 이거 다 쓰는데 한 20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15분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보통 포괄일제가 유리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마약의 경우에는 특가법에서 합산되는 금액에 따라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경합범이 오히려 유리하겠더라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나눠야지. 마약별로 판매하는 걸 나눠야지 합산되면서 가중처벌받지 않게 되니까 아마 특가법이었을 겁니다, 그게. 그 경우에는 다르던데 실제로는 판례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대법원의 명시적 판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근데 하급심이라고 해봤자 고등법원 판시인데 요것들은 좀 이렇게 보면은 좀 대법원도 앞으로 이게 포괄일제로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거가 있습니다. 근데 마약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죄수를 이렇게 좀 강하게 보는 죄수에 있어서 포괄일제로 봐서 더 강하게 처벌하려는 그런 경향성도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또 나중에 그 편에서 다루려면 다루겠지만은 그냥 얼핏 보기에는 또 경합범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긴 합니다. 예. 왜냐면은 대부분 경합범으로 좀 보는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마약류 사건에서. 실제로 1심 같은 거나 그런 경우에는 판사님들도 이제 다 생각이 달라서 경합범으로 처리해가지고서는 일단 하시는 판사님도 있는데 검사들이 다 항소하겠죠, 아마.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아주 많은 케이스를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경향성을 추측해 볼 수 있을 뿐, 나중에 대법 판시가 확고하게 나와야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하겠고요. 그래서 1, 2편으로 나눠서 포괄일제를 위주로 해가지고 사후적 경합범이 뭔지도 해가지고서 한번 살펴봤습니다.